안녕하세요. 남윤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각기둥과 각불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진행한 그 문제의 난이도는 좀 살짝 높았죠. 자, 어려운 문제들 좀 있으셨나요? 네, 지금 선생님이 또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각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불의 구성요소의 개수 다 구하실 수 있죠. 자, 모서리의 개수, 밑면의 변의 수를 네모게 라고 놓는다면 모서리의 개수는 네모 곱하기 2로 구할 거고요. 면의 개수는 네모 더하기 1이죠. 꼭지점 수도 네모 더하기 1입니다. 얘네들을 모두 더하면 34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예쁘게 써볼까요? 자, 네모 곱하기 2 더하기 네모 더하기 1 더하기 네모 더하기 1은 34 됐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잘 하셔야 될 텐데 보세요. 네모 2개, 네모 1개, 네모 1개. 네모는 모두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래서 네모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1 더하기 1이 있어요. 더하기 2입니다. 식은 잘 세웠는데 이 풀이 과정에서도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네모는 34에서 2를 빼야죠. 더해서 34가 된 거니까. 그리고 곱했던 수 4로 다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2 나누기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8이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네모는 8이에요. 네모가 뭐였죠? 밑면의 변의 개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팔각불이 이 녀석의 이름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가볼게요. 꼭지점이 9개인 각불과 밑면의 모양이 같은 각기둥의 면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꼭지점이 9개래요. 그럼 그 각불의 이름은 뭘까요? 꼭지점의 개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1인데 그것이 9예요 라고 하는 거니까 네모는 9 빼기 1에서 8. 자, 팔각불입니다. 이 팔각불과 밑면의 모양이 같은 각기둥의 면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팔각불의 밑면의 모양은 당연히 팔각형이죠. 그래서 각기둥의 면의 개수는 8 더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10개가 되네요. 어딨죠? 2번이요. 네. 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으로 들어가죠. 설명하는 입체 도형의 이름으로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볼게요. 꼭지점은 10개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것만 봐서는 얘가 각기둥이다, 각불이다. 짐작이 잘 안 되죠, 당연히. 자, 면의 개수는 7개예요 라고 했고요. 모서리는 15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꼭지점 수와 면의 개수를 말하고 있는데 다르죠. 만약에 각불이었다면 같았겠죠. 다르니까 우리는 일단 각기둥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기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구성요소의 개수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꼭지점의 개수 어떻게 구합니까? 한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를 하죠. 그것이 10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모는 얼마일까요? 10 나누기 2를 해서 5가 됩니다. 그럼 얘 오각기둥인가? 자, 밑에도 확인해 보시면 돼요. 면의 개수. 한 밑면의 변의 수의 2개를 더하면 7이래요. 그러면 네모는 얼마입니까? 7 빼기 2를 하니 거의 확실하죠, 이제? 네. 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모서리 개수가 15개래요. 한 밑면의 변의 개수의 3배를 하게 되면 15가 됩니다. 네모는 15 나누기 3이니까 아하, 5가 되는구나. 이 아이의 이름은 바로 누구다? 오각기둥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입체 도형의 밑면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옆면의 모양이 모두 직사각형입니다. 라고 했어요. 굉장히 좋은 힌트죠? 얘는 누굴까요? 각기둥일 겁니다. 자, 그리고 면의 개수는 12개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면 한 밑면의 변의 수의 2개를 더했더니 그것이 12이라는 거구나. 그러면 네모는 12에서 2를 빼면 되겠네. 네. 밑면의 모양이 십각형입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의 이름은 십각기둥이 되겠죠. 밑면의 모양을 물어봤군요. 그럼 십각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문제로 가볼게요.
꼭지점이 20개고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각기둥이 있습니다. 이 각기둥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5cm라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몇 cm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각기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꼭지점의 개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 각기둥이 어떤 각기둥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밑면의 변의 개수의 2배를 한 것이 바로 20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모는 20 나누기 2 하시면 되죠. 얼마입니까? 10이에요. 이름이 뭘까요? 십각기둥인 거죠. 이 십각기둥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네요. 그죠? 자, 5cm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십각기둥의 모서리의 개수는 그럼 몇 개일까요? 10 곱하기 3을 하니 30개라고 할 수가 있고 한 모서리의 길이가 5cm니까요. 30을 곱해주시면 150cm라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음 문제 가봅니다. 높이가 12cm인 오각기둥의 옆면에 모두 페인트를 칠한 후에 바닥에 놓고 한 방향으로 3바퀴를 굴렸대요. 3바퀴. 여기 동그라미. 바닥에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720제곱cm였습니다. 이 오각기둥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몇 cm입니까?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오각기둥이 있는데 옆에다가 오각기둥 하나 그릴까요? 자, 이 오각기둥이 있는데요. 여기에 옆면에 페인트를 이렇게 칠하고 그리고 얘를 옆으로 뉘어서 그럼 이렇게 그릴 걸 그랬다. 그쵸?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좀 부족해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굴린 거예요. 몇 바퀴를? 3바퀴를. 자, 그럼 여러분 페인트가 이제 바닥에 묻겠죠. 어떤 모양으로 찍힐까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찍히겠죠. 이렇게. 3바퀴를 굴렸으니까 1바퀴, 2바퀴 이렇게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제 찍힐 거예요. 페인트가. 자, 이 넓이가 얼마더라? 720제곱cm다라고 했고요. 높이가 10이니까 이 길쭉한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바로 12cm가 되는 것이고 이 전체 넓이는 720제곱cm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이제 우리는 구하고 싶어져야 돼요. 가로의 길이 어떻게 구할까요? 720을 12로 나누시면 되죠. 720 나누기 12를 해볼게요. 6번 들어가죠. 60입니다. 자, 이 전체 길이가 60이에요. 근데 이거 몇 바퀴 굴린 거죠? 3바퀴. 그렇다면 자, 요 한 조각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3으로 나누시면 20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오각기둥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요. 이런 얘기예요. 요 둘레가 바로 얼마다? 20cm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요 오각형 요 둘레가 20cm고요. 요걸 지울게요. 그리고 높이는 12cm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오각기둥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둘레가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나오겠죠. 한 쌍. 그래서 20 곱하기 2 하시고요. 12cm 모서리가 몇 개 나옵니까? 5개가 나오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40 더하기 60이 되겠죠. 합은 얼마다? 100이 되네요. 그래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100cm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의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이 풀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리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기둥 모양의 상자의 겉면에 붙이기 위해 넓이가 700제곱cm인 포장지를 샀습니다. 이 포장지를 가장 적게 사용해서 상자의 겉면에 겹치지 않게 포장지를 붙였을 때, 자, 밑줄 쫙 붙이고 남은 포장지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이 포장지를 이제 구입했을 때 그 포장지의 넓이가 700제곱cm잖아요. 그러니까 이 700에서 여기 붙인 넓이, 붙인 데 사용한 넓이, 요걸 이제 빼고 나면 이제 그것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붙일 때 들어간 이 포장지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얘가 지금 각기둥이잖아요. 삼각기둥. 그러니까 먼저 밑면의 넓이 2개를 구할게요. 자, 밑넓이 2개를 구합니다. 삼각형이에요. 요 길이 얼마일까요? 10이죠. 그러면 밑면을 8이라고 놓고 높이를 10이라고 놓은 다음 나누기 2를 하는데 얘가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안 나누고 안 곱하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8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이제 옆면의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자, 이 옆면은 이렇게 볼게요. 이 옆면을요, 촤라락 펼쳐볼게요. 촤라락 펼치면 직사각형이 되겠죠. 자, 요 세로의 길이 이미 알고 있어요. 누구예요? 여기 18cm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 얼마일까? 바로 이 밑면의 둘레가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죠. 다 더하시면 얼마예요? 30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옆면의 넓이를 구하도록 할게요. 가로가 30이고 세로가 18cm입니다. 540제곱센티미터가 되네요. 자, 이제 전체 포장지의 넓이가 700이었거든요. 여기에서 밑넓이 80이랑 옆면의 넓이 540을 더해서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더하시면 620이 되고요. 700에서 620 빼면 80제곱센티미터가 남겠네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80제곱센티미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항상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 순서대로 계속 문제를 풀어가시면은 조금 문장이 길거나 복잡해 보이는 것들도 차근차근 잘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모든 모서리 길이가 4cm이고 밑면이 정육각형인 각기둥이 있습니다. 육각기둥인 거죠. 자, 이 각기둥의 전기도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인지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이 전개도를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정육각형이라고 했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선 옆면이 6개가 나와야겠죠. 네, 5, 6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래 똑같이 그냥 하나를 그릴게요. 슝,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모서리 길이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드러난 변의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럼 아래에서도 10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추가되는 변이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22, 22개가 되네요. 한 모서리 길이가 4cm라고 했거든요. 그럼 4cm짜리 22개. 그럼 얼마다? 88cm가 둘레의 길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9번으로 들어갑니다. 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사각기둥의 밑면은 가로가 3cm, 세로가 7cm인 직사각형입니다. 자, 이 사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린 후에 이 전개도의 넓이를 구했더니 222제곱센티미터래요. 이 사각기둥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각기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각기둥을 여기서 설명하는 이 각기둥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줄 수 있죠. 뭐라고 불러줄 수 있나요? 밑면의 모양이 지금 직사각형이잖아요. 직육면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3cm라고 했는데 여기가 짧으니까 얘를 3이라고 할게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리고 7cm 이렇게 놓겠습니다. 세로 높이죠. 높이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뭘 알려줬냐면 이 전개도의 넓이를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각기둥의 높이가 과연 얼마일까요? 라는 건데요. 우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2개의 밑면의 넓이입니다. 그죠? 자, 3 곱하기 7 이게 몇 개 있죠? 2개 있습니다. 42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러면 전체 이 222에서 42제곱센티미터를 뺀 나머지는 뭘까요? 옆면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2 빼기 42를 해볼게요. 180제곱센티미터 나오거든요. 자, 옆면을 촤라락 펼쳐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 수 있죠. 가로의 길이는 뭘까요? 가로의 길이는 바로 밑면의 둘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cm가 되겠죠? 그리고 이 세로의 길이가 높이가 되는데 이 세로의 길이, 즉 높이를 몰라요. 근데 넓이는 알고 있죠? 18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로가 20이고 세로는 모르지만 넓이가 180이래요. 그러면 네모는 180 나누기 20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9cm가 되네요. 네, 9cm가 이 사각기둥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10번으로 들어갈게요. 어떤 각부를 밑면과 평행하게 잘라서 2개의 입체 도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둘 중 면의 수가 더 많은 입체 도형의 모서리의 개수가 12개일 때 나머지 입체 도형의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라고 했어요. 요거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각뿔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사각뿔. 이렇게 할까요? 자, 얘를 어떻게 잘랐냐면 밑면과 평행하게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른 거죠. 이렇게. 아, 사각뿔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위에 사각뿔이 하나 만들어지고 작은 사각뿔이 하나 만들어지고 아래에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배우지 않으셨지만 사각뿔대라는 아이가 만들어져요.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거 하나랑 사각뿔 하나. 지금 얘가 사각뿔이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입체 도형을 비교해 보시면 모서리에 면의 수가 많은 애가 누굴까요? 아래겠죠. 아래. 얘가 더 면의 개수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각뿔대라고 하는 이 아이를 가만히 보시면요. 각 기둥의 그 구성 요소의 개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각뿔대도 면의 개수를 구하려면 한 밑면의 변의 수에 2를 더하셔야 되고요. 꼭지점 수는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고 모서리 개수는 곱하기 3을 하시면 돼요. 각뿔대도. 자,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둘 중 면의 수가 더 많은 여기 밑줄 쳐보세요. 입체 도형의 모서리의 개수가 12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는 어떤 각뿔대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 아이의 모서리의 개수가 12개래요. 그런데 이 각뿔대의 모서리의 개수는 누구랑 똑같다고요? 각기둥이랑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방법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한 밑면의 변의 수를 그냥 네모라고 놓는다면 곱하기 3을 했을 때 결과가 10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모는 얼마일까? 12 나누기 3이니까 어머 공교롭게도 4가 되네요. 그렇죠? 예, 사각뿔대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입체 도형의 모서리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랬는데 이 나머지 입체 도형은 바로 사각뿔이 될 거거든요. 그 사각뿔의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4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8개가 정답이 되네요. 네,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냥 얘를 하나를 딱 든 건데 정답으로 가버렸습니다. 네, 10번 문제의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요. 10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쭉 풀어보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면 구성 요소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식까지는 잘 세우시는데 계산 과정에서 실수를 좀 많이 하세요. 네모를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그 네모를 구할 때 좀 실수가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문제풀이 할 때 조심해서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과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